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스마트폰, 모니터 자주 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요, 이 거북목만큼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운드 숄더인데요. 이 등이 굽어서 어깨가 라운드, 말려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가 구부정해 보여서 어깨도 좁아 보이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얼굴도 커 보이겠죠? 그리고 목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니까 이 어깨, 목덜미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혹시 라운드 숄더는 아닐까?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는 법이 있습니다. 양팔을 머리 뒤로 올려서 다들 올려보세요. 목덜미를 잡았을 때 팔꿈치가 귀보다 앞에 있으면 내가 라운드 숄더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뒤에 있어요. 모르겠는데. 네. 아, 앞인데 이거. 뒤에 있어. 근데 약간 힘드네요. 뒤에 있기도 한데.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확실해요. 뒤에 뒤야. 네.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있잖아. 네. 형님, 여기 보시면 됩니다. 켈리를 딱 접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야, 이거 뭔가 좀 느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듯하면, 네. 저 사람은 집안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회사나 이런 데서 다 반듯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느끼잖아. 사실 또 이렇게 하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 좀 느낌이 다르잖아. 네. 바로 딱 합법적인 사람, 불법적인 사람. 현 씨는 자세 늘 반듯한 그래 거예요. 반듯해. 아유, 저도 진짜 또- 모델 출신이라고 진짜 반듯해. 그렇죠. 왕년에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자세 교정 이런 것 좀 꿀팁 많이 그래. 배워왔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지금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다.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뒤쪽으로 쫙 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다? 이렇게 쫙 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손바닥을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스트레칭 하듯이 당기시면 여기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느낌 나거든요. 그 느낌이 날 네. 정도로 지금 한 10회 정도, 3번 정도, 뭐 하루에 3번이나 더 하시고 싶으면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침 전문 저녁 사람들은 해도. 그냥 일하고 이게 쭉쭉 좀 당기는 느낌이 네, 나면서 편한데요? 시원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 피곤하게 되면은 어깨에 고마 한 마리 이렇게 옛날에 선전 있었잖아. 얹어 놓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데 이럴 때 우리 다미 씨가 알려준 요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거기다가 네. 이게 자세가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운동을 꼭 좀 하시면서 이게 약간 좀 움츠러든 어깨 특히나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핸드폰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높이 봐야 이렇게 좀 오르지 않겠어요? 우상향 네. 좋다. 맞아요. 그리고 춥다고 그렇게 움츠리시는데 차라리 목도리를 하세요. 그래서 따뜻함도 지키고 자세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웃음, 유익한 정보 드리는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어깨가 아프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요.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젓가락을 이용해 반찬을 집기도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어깨 질환. 깁스하고 몇 주 쉬면 된다던데? 그것이 아니라 괜찮게 치하고 방치하거나 수술 두려움에 망설이는 사이 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어깨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이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오늘 좀 멀리서 오신 분이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너무 멋쟁이세요. 에너지도 너무 좋으신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 치료에 미친 의사 백창입니다. 여기서 뭐에 미쳤다 말씀하시는 분 미쳤다 말씀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멋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요, 요즘 뭐 말이 50견이지만 사실 50견이 진짜 50대 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70대는 되고 80대는 되고 하셔야 어깨도 좀 고장나고 다들 좀 건강하게 사시니까 병원에 어깨 때문에 찾는 분들도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때요, 원장님? 드디어 90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생들이 온다. 책 제목처럼 90세가 온다. 최근에 단 하루에 90세 이상 되신 환자분을 3분을 동시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머머 진짜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넘어도 뭐 의사도 치료를 겁내하고 환자조차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몸에 칼을 대냐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80대가 주요 고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90대 분들이
병원을 어깨 치료기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통증 치료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내가 제대로 고쳐서 오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내가 수술이라도 해서 이게 좀 빨리 낫고 재발을 줄일 수 있다면 간단한 수술이라도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그런 요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야, 다른 진단도 또 그렇겠지만 내가 좀 무리를 했다.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다. 좀 누워 있으면 되고 좀 쉬면 괜찮겠지. 병원 그래서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안 아파도 가만 있어봐라, 좀 안 좋구나.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지금 고 선생님 얘기죠?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미루는 거. 심각하게 아니, 아프진 우리 옆집에 않지만 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래요. 사실 심하게 아프지 않은데 누가 병원을 가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깨에서 통증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럴 경우만큼은 통증을 못 느껴도 항상 긴장을 해서 병원을 찾아봐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네. 편 상태에서 물건을 들었을 때 본인이 제일로 잘 느낍니다. 어느 한쪽에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통증이 없더라도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고요. 또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데 팔을 등 뒤로 흘렸을 때 높이가 차이가 있다. 그럼 이건 어느 한쪽이 굳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통증을 많이 못 느끼지만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병원을 찾아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양쪽 어깨를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한쪽 근육의 차이가 나면은 그건 근육이 일을 않던가 또 아니면 신경이 일을 않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어깨가 아픈 원인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이유로 병원을 찾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파서 오신 분들이 본인이 먼저 얘기합니다. 난 SNS를 오랫동안 해서 그렇다. 부부간에 같이 오셔서 부인께서는 시어머니 병수발언이라고 내가 이렇게 어깨 아픈데 아이고.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고 그런 아이고. 얘기도 하고. 사실 고해성사도 하시네요. 뭐라 말씀을. 근데 사실 저는 어깨를 수술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이고. 그런 분들에게 이건 팔자소관이다.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여태까지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결과물이 어깨 통증이지 내가 하나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 아니다. 20대도 올 수 있거든요. 20대가 어디서 머슴 살 일도 없고 또 이 사람이 퇴행성이 올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천적으로 근골격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잖아요. 이런 불리한 어깨 뼈 모양 때문에 친구들과 다르게 본인이 어깨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친구들은 멀쩡한데 나만 어깨가 아파. 그런 경우에도 역시 내가 타고난 뼈 모양, 우리도 다 얼굴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깨 뼈 모양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사용했던 직업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어깨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0견은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아진다. 자, 밀자. 하나, 둘, 셋. 좋아진다. 아니, 뭐야? 어식기는 수술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아진다. 나는 안 좋아진다. 네, 저도 안 좋아진다. 나만이에요, 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원인이 무슨 원인 때문에 생기지 모르지만 어식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아프게 잘못 왔다. 이러면 50대에 생기면 60대 되면 그게 또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근육에 힘이 5kg을 드는데 못 들었으니까 근육을 막 쌓아가지고 6kg, 7kg 드는 거는 되지만 요거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경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촉이라든지 아주 살짝 왔다든지 이게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운동으로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근 약사에게 아픈 건 의사에게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플 때는 참으면 안 돼요. 참다가 저기 이제 막 병을 막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골든 타임 때 발견했을 때 바로 적절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진짜 병원 참 내하고 똑같이 액션은 들었긴 했지만 말 잘하네. 진짜 병원 좋아. 아니 이런 분들 때문에 제 실손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또 지방종 하나 뗐어요.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저의 정답은 X입니다. 병원 좋아. 뭐 자기가 왜 그리 좋아해? 나 맞춘 줄 알았어. 자기가 아, 근데 틀렸어. 저희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아닌데? 이제 뭐 80견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래. 50견이 저기면 어떤 거길래 수술하지 말고 기다린다고 해서 안 좋은 거군요. 예, 저의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견으로 6개월 이상 고생을 하면서 뭐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이 와서 심지어는 진료실에 와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주부한테 50견은 2, 3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멱살을 붙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50견으로 아프면서 살아간 기간만큼은 손실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줄이고 없애는 과정에서 생기잖아요. 우리 예전에 컴퓨터 키면 한참 있다가 부팅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바로 되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면 장보했던 게 문 앞에 와 있잖아요. 그 내가 택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연락만 하면 그쵸. 택시가 와서 나를 네. 기다리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잠을 못 자는데 끙끙거리고 잠을 못 자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슈바이처가 살던 아프리카에서 있던 치료 컨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견 치료도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도 찾아내서 빨리빨리 치료해서 적어도 50견으로 아픈 기간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사실 뭐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고 택시도 집 앞으로 미리 부를 수 있는 시대에 맞네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팩트체크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어깨 통증, 어깨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아하. 하나, 둘, 셋. 아닐 수 있다. 이거 또 틀려. 아니 우리 진 씨는 왜? 아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척추가 목까지 이렇게 쫙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뭐 허리 3, 4번이 아프다고 해서 막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전혀 안 들어봤거든요. 해서 목이랑 허리까지는 여기 같이 이렇게 쫙 일자로 연결돼 있지만 아 그러네요. 어깨는 그냥 좀 독립적이지 않을까. 어깨 아프다고 해서 막 허리 아프거나 뭐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번에 하여튼 머리가 아파가지고 했던 그런 검진이 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팠던 게 목 때문에 아팠고 지난번에 우리 배웠을 때 목뼈, 등뼈, 그다음에 허리뼈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지만 그렇죠. 그걸 세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런 나눈 뼈에 어깨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이거는 목이 이제 일자로 돼 있어서 두통으로 내가 한 3, 4개월 고생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어깨하고 연관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원인일 수 있다고 저는 가감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당에서 배운 겁니다. 이거. 다미 씨도 비슷한 의견이시죠? 맞아요. 이게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더듬어야 돼? 지난번에 어깨랑 목이랑 같이 치료하셔가지고 따신 분 계시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어깨뿐만 아니라 목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어깨 아파가지고 막 골반도 같이 아프고 막 그러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가? 한번 원장님한테 정답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한번 여쭤봅시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보자. 정답은 O입니다. 우와! 완벽하게 틀렸네. 어깨하고 골반하고는 좀 멀죠? 어깨하고 골반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같다. 평발이라서 어깨가 아프고 그러진 않겠죠. 네네네.
어깨 진찰을 할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하나 교훈 같은 얘기입니다. 어깨 통증이 꼭 어깨 내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목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등 뒤에 날개뼈가 원인이 돼서도 어깨 통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목이나 등이 아프지 않냐고 묻지 않으면 이분들은 철석같이 지금 이렇게 아픈 원인이 전부 다 어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진찰을 할 때 꼭 제가 등 뒤에 서보는 이유가 이 얼굴만 보고 하면 어깨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 어깨 예. 높이만 보겠네요. 그래서 꼭 등 뒤에 서서 어깨를 진찰하는 의사는 의자에 앉지 않고 일어서서 환자의 등 뒤에 가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 뒤에서. 또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뭐 어깨는 완전히 헝것이 되고 목은 새 것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진도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고장이 나서 아플 때쯤 되면 목에도 이상이 있기 마련인데 그 통증이 신경을 타고 이 어깨 쭉지나 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러 체크를 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깨를 치료하면 이것까지 다 낫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치료하고 다 나았는데도 왜 여기는 아직까지 아프냐고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어깨 치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래 이야기하시겠네. 자. 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나무를 볼 게 아니고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네네네.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진짜 전신이 참 그죠? 전신 스캔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안 좋은 우리 분발하세요. 네. 잘해봐봐. 마지막입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봉합하면 평생 쓸 수 있다? 아, 평생. 아, 저 부분이 분명히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평생. 자, 평생. 하나, 둘, 셋. 아,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튼튼하게 봉합했다고 해도 그쵸. 원래 힘줄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뭔가 조금 운동을 잘못하거나 무리를 하면은 또 언제든지 손상될 수도 있으니 좀 뒤에도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들은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K 의료, 의술, 의료기기 이 세계 정말 탑입니다. 해서 이게 자부심 나왔다. 업그레이드를 거쳐 왔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진신 말을 이제 딱 엎어서 그 엎어서. 위에 예전에 제가 제 경우에 양쪽에 임플란트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양쪽에 이때 지인은 빼지 마라, 지인은 빼지 마라, 자기 거는 빼지 마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면서 네. 이게 좀 삐뚤어져 있어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웃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 안에서는 이게 사실은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는데도 내이니까 빼지 마라 해서 참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깻잎 한 장도 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달라졌어. 내가 하나 막 김진신 말을 엎는다고 하면 그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도 그래 했지만 조금 틀어지면 같이 또 쪼우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그런 뭔가를 조금씩만 가미하면 평생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내가 이거는 옆집 친구를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아. 그럼한테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어깨에 대한. 근데 이제 똑똑하다라는 어떤 평가는 원장님이 해주셔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논리적인 설명 잘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풀이가 좋더라도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저도 쏙 빠져서 내용을 들어서 저도 헷갈리지만 아쉽게도 X입니다. 아니, 아까 지금 김진신 말하는 그 정도 기술력이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 아니, 최고의 진짜 K 의료술이 진짜 안 세계 되나? 탑인데도. K뷰티도 한 번 더 찍는다니까.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어깨 힘줄 한 번 봉합한다고 해서 평생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수명과 어깨 힘줄 수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20년 동안 바느질을 해서 어깨 힘줄을 잘 꼬매낸다고 네, 해도 네, 네. 이 천 자체가 낡아서 이미 낡아진 채로 병원에 왔거나 그러면 그 얼마 사용치 못해서 또 다시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힘줄한 봉합이 오랫동안 가려면 적어도 일찍 발견이 돼야 되겠고 또 발견되자마자 빠르게 봉합을 해야 봉합은 힘줄 수명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팩트 체크에서 50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50견은 진짜 50대에 오기 때문에 50견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건가요? 맞지?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 미국 사람들 책에는 이게 동결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결견이라는 게 얼음이 언다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네. 얼음이 어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살얼음처럼 얇게 얼었다가 시간이 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깨도 처음에는 이상스럽게 아프기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움직이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용변 보고 뒷처리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결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지금 자리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팔이 우측 팔은 좌측 팔은 잘 올라가는데 우측 팔은 지금 다 안 올라가잖아요. 저런 분의 MRI 소견을 보면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MRI가 예민해서 물이 있는 부분을 저렇게 하얗게 표현하거든요.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염증이 저 부위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견을 보고 아, 이분은 어깨가 굳어졌겠다.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뭐 2, 3년 지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요즘은 또 금방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2, 3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로 이렇게 뭐 저절로 좋아진다고 돼 있지만 사실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뭐 2, 3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살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견디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50견이 온 환자분들을 보면 아, 이분이 수술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 차라리 수술로 가버리는 것이 빨리 끝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되게 그렇게 나눠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견 환자들이 오시면 먼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예. 이 당뇨가 있으면 예후를 막 떨어뜨리거든요. 이 약발이 잘 안 듣고. 아, 네. 50견으로 왔는데 이분이 사정이 안 좋아서 수술로 가야 될 상태를 비수술로 추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고 계속 치료하면서 길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50견 환자를 비수술로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비수술도 통증이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또 효과도 빨라야 되겠죠. 네. 뭘 주입하네요? 예. 약물인가요? 약물을 주입을 해서 풍선을 부풀리듯이 오그라진 관절 속을 넓혀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하고 나서 3일간 네. 제가 붙잡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2박 3일이 지나고 나면 네. 진짜로 놀랄 만큼 좋아져서 집에 가서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50견도 수술이 필요한 분도 계실 텐데 그럼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50견은 대부분 비수술로 치료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가 훨씬 빨리 낫고 재발도 덜하고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뭐 비수술을 추천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수술로 가시자고 설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을 더 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가장 영향이 큰 게 당뇨라고 그랬잖아요.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오시면은 그런 분들도 주사도 2-3번 했다. 뭐 10번을 맞았는데 뭐 안 듣는다고 왔는데 그럼 11번째 주사가 듣겠어요? 안 듣겠죠. 뭐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레이저로 10분 정도 염증을 태워버리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비수술은 운동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저 수술은 염증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치료가 되겠죠. 당뇨 말고도 이분이 고령의 50견,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어깨도 기계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70년, 80년 쓴 썼으니까. 기계 속이나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레이저로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해 주듯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또 갑상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뇌졸중, 협심증 뭐 이런 거 뇌졸중으로 재활받는 병원에 가면 어깨들의 앞에서 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 유방암을 수술하는 병원에 가면 어깨 통증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면역을 떨어뜨릴 만한 원인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수술을 한두 번 해서 안 들면 자꾸 횟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자. 치료 방법을 바꾸자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 수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레이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레이저로 하는 거지 이 사람아. 선생님한테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당연히 레이저 수술이니까 레이저로 하겠지만 뭐 레이저로 뭘 뭐 자르는지 어떻게 뭐 진행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0대 여자분이신데 10년 동안 당뇨를 앓았다고 써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도 떨어져 있다고 돼 있거든요. 왜 관상을 보시는 분들은 얼굴을 보고 그분의 운명을 뭐 이게 점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분이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가 이런 지병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아 저분이 어깨 되게 안 좋겠다. 우리는 또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직접 레이저 수술하는 장면을 잠깐 보면요. 네. 지금은 저 레이저로 어머. 염증을 직접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아 저게 레이저예요? 예, 빨간 저기서 것은 반짝반짝 거리네요. 맞네. 빨간 것은 염증이고요. 저런 염증이 두꺼운 염증이 주사나 약으로 듣지 않죠. 저렇게 레이저를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관절 속을 태워서 위에 뼈와 아래 뼈의 간격을 뻥 뚫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활동 범위도 좀 좁아지고 아플 좁죠. 수 있겠네요. 통증도 생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비수술이만 좋은 게 아니라 저 레이저 수술을 하면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 가재 잡고 또랑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증을 잡으러 들어간 동시에 어깨 60년간 70년간 사용했던 어깨 속을 싹 기계 속처럼 청소도 해주고 그다음에 덧자란 뼈도 깎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치료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이 지나가고도 여전히 덜 아프고 결과가 재발이 덜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진짜 이 삶의 질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50견으로 고생하신 분을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병원인데 어깨가 아픈 분들이요 이렇게나 많아요. 바로 이분이 50견 그리고 충돌증후군으로 고생을 좀 하신 왼쪽 분입니다. 어깨 통증도 심하고 팔도 안 움직이고 팔도 안 올라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통증이 계속 오고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수술이 잘 됐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요. 한번 만져볼까요? 쭉 올려보세요. 한번 끝까지. 자,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게 남아있어요. 약간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잘 올라가네요. 얘가 기준이야. 오른쪽이 힘 빼보세요. 지금 원래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좋아진 거야. 그래도 각도가 100% 이쪽처럼 아직 회복은 덜 됐지만 잠도 잘 자고 사는 것은 훨씬 편안할 거예요. 생활도 편안하고 우선 얼굴이 벌써 밝아져요. 이게 좋아지면 벌써 밝아져. 집 근처 병원에서 통증 안 할 때는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통증 클리닉 다녔어요?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 한 13번, 12번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울었습니다, 울어. 예, 아이고. 울고. 사나이 울리는 50견이네요. 네, 치료도 네.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그때 레이저로 고생하셨네요. 지금 이게 염증을 태워 없애고 있거든요. 이게 태워 없앤다는 게 이렇게. 관절 속에 이렇게 오그라든 데를 태워서 뻥뻥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주사로 안 늘어나요, 결국. 간격을 넓힌 거네. 네. 진짜 문제인 관절 주머니가 오그라들어 있고 두꺼운 관절 주머니를 터주지는 못한단 말이야. 레이저로 염증을 이렇게 다 관절 둘러서 삥 둘러서 이렇게 다
일단 뚫어주는 거예요. 태워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이것은 얘는 운동으로 푸는 거야. 예. 저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거 파란 것은 저기 레이저로 진료실이네. 레이저로 그러니까. 강의실 같아요, 그죠? 강의실이고 무슨 태워서 없애는 거고. 레이저. 학회 발표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 이렇게 하면 빨리 나와요. 두 번째 원인 되는 부위를 싹 태워버리니까 재발이 덜해. 그래 다시는 재활이 들어가다.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막 이 무시무시한 상상만 하게 되는데 그 장점이 되게 많아. 아, 수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참고 이렇게 멈춰야 돼. 네? 조금씩 조금씩 이 방향 그다음 뒤로 해볼까? 그러게요. 이게 딸려오면 안 돼. 이렇게 들어서 잡아다녀봐요. 옳지. 더 이 손으로 힘써봐요. 그럼 얘가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잡아다녀봐요. 더 옳지. 그러면 얘가 또 늘어나는 거야. 이것을 목욕탕에 가서 계속하면 좋아요. 비수술은 착하다, 수술은 나쁘다. 그리고 너무나 비수술을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면 비수술을 먼저 하는데 이걸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은 비수술해도 결국 다시 재발해서 또 오겠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오히려 수술 안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수술은 수술 나름대로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50년 사용한 어깨속을 청소까지 다 해주니까 길어나온 뼈도 깎아주기도 하고 염증을 싹 태워서 없애주면 나중에 원래 끝은 아니어도 싹 예쁘게 하얗게 관절막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또 5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비수술이 최고고 수술은 나쁘다 이런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20년 동안 그럼 20년 넘게 어깨만 연구하시고 네. 이 치료를 해 오셨는데 이런 케이스는 아 진짜 힘들었다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그래 아예 손대지 말걸 뭐 이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좌측은 정상적인 어깨 속이거든요. 어깨 날개뼈 속이에요. 날개뼈는 어깨 근육 저장고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쵸. 그런데 날개뼈. 네, 우측에 보면 네. 날개뼈 보면 하얗게 근육이 텅 빈 깡통처럼 비어 있어요. 저런 경우는 사실 진즉 수술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오셔서 그 떨어진 근육들이 다 녹아서 없어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사실 어깨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은 힘들어라 합니다. 마땅한 치료 방법도 특별히 없고 그래서 역시 외국 사람들도 책에는 저런 사람 치료하는 걸 챌린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힘줄이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들고 힘줄이 말라 죽게 되면 더 이상 봉합이 안 되는 환자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들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막 헬스장에서 어깨 운동 해도요. 이거 어깨 진짜 여자분들 어깨 여기 뒤에 근육 만들기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육이 이제 거의 뭐 없으신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럴 경우에 뭐 포기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힘줄 이전술을 해주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어깨 속에서 힘줄을 쓸 수 없으니까 내 몸의 건강한 부위에서 힘줄을 떼서 어깨 속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뼈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육이에요. 네네. 뼈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쵸.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힘을 만들어서 이 팔을 위치를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무거운 것도 들게 되고 그런데 이 뼈를 움직이는 엔진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일상생활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뭐 입고 먹고 닦고 하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힘줄을 이거 잘라내네요? 어깨에서 쓸 수 없으니까 네. 팔 빼서 떼서 진짜네. 어깨 속으로 움직이는 과정이거든요. 오.
와, 오, 요렇게. 저렇게 힘줄을 찢어지지 않도록 실로 촘촘히 말아서 어머. 쟤들은 새로운 자리에 가서 평생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 붙일 자리에 잘 붙도록 저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뼈에다가 힘줄을 옮겨 오, 붙이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치료 방법이 힘줄 이전술입니다. 야, 엄청. 이런 힘줄 이전술은 되게 연세가 많으시면 인공관절을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가르쳐야 될 대학생 애들이 셋이에요. 아직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집 생계가 위험해요.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활동적인 분들이 이미 평생 동안 써야 될 힘줄을 다 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더 앞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런 힘줄 다른 데서 등에서 떼서 어깨로 옮겨오고 팔에서 떼서 어깨로 옮겨가고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는 게 힘줄을 이사시킨다. 우리가 나무를 아래에서 뽑아서 옮겨 심는 과정처럼 힘줄을 이사시킨다고 그래서 힘줄 이전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도 무릎처럼 인공관절을 한다고 했는데 인공관절을 하면 원래 쓰던 어깨처럼 무릎은 이렇게 앞뒤만 좀 있는 것지만 어깨는 뭐 상하 좌우 뭐 이거 완전히 다 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어깨 옛날 어깨처럼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인공이라고 하면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인공을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내 힘줄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심지어는 팔도 잘 못 올리겠고 그러면 삶의 질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렇죠. 우선 얼굴 표정부터 딱 진료실에 들으면 얼굴 표정부터 틀립니다. 풀이 탁 죽고 기가 죽어서 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깨 인공관절은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보편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공관절을 해도 여전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공관절은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걸 치료하는 방법들도 계속 개선돼 가고 있죠. 아니 그런 어깨 인공관절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은 네. 좌측은 인공관절은 엑스레이입니다. 우측은 저분이 팔을 뒤로 돌리는데 네. 이게 팔이 제대로 한 거 엉덩이까지뿐이 안 갑니다. 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아침에 용변 보고 뒤처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용변 보고 뒤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인공관절의 현재 한계입니다. 이게 가동 범위가 좀 달라지는 그렇죠. 건가 봐요. 그래서 팔은 잘 올라가는데 돌아가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은 접었다 펴졌다 하지만 어깨는 360도 그쵸, 돌아가야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변 보고 뒤처리를 못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왼손으로. 그래서 반대편 쓰세요. 아쉬운 대로 반대편 쓰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 논문에도 보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다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삶의 질이 비슷하게 너무 망가지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 양쪽이 다 안 돌아가니까 양쪽의 인공관절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 어깨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불편한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우리 백창희 원장님께서 새로운 수술법을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인공관절의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이 도마질을 할 수가 없어. 도마질을 할 수가 없어. 용변 보고 뒤처리가 안 돼.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그게 인공관절의 한계니까 아껴서 잘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어느 날인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따뜻한 밥은 주걱으로 펄 수가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진 밥은 펄 수가 없어 하고 저를 막 혼내듯이 이게 불평을. 찬밥은 굳어지니까 네. 딱딱하니까 힘이 안 네. 들어가니까 이게 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말이 제 가슴 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와, 이렇게 불편하구나.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정상적인 어깨에서 힘줄이 쓸 수가 없을 때 힘줄 이전술을 오랫동안 10년 넘게 해온 사람인데 네네.
이 힘줄 이전술을 인공관절한 사람 어깨에다 덧붙여서 잘 돌아가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처음에 그 할머님이 저한테 이 차가운 밥은 펄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 치료법은 세상에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정을 이 치료법을 비디오로 수술 방법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아이디어와 실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겁니다. 네네. 저렇게 힘줄을 이미 다 녹아버려서 인공관절 후에도 힘줄이 없으니까 네. 팔을 안 돌리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기능이 떨어지는 몰랐는데 제가 아래에서 보니까 인공관절 하면서 뼈 위치가 바뀌니까 힘줄이 축 늘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힘줄을 떼서 옮겨서 붙여서 힘줄에 아주 텐션을 받게 저렇게 잡아당겨서 야. 옮겨 붙인 거죠. 그러고 나서 팔 돌리는 기능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럼 저기 이제 수술법에 이제 그럼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요즘은 예전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미국에 이런 수술 방법을 비디오로 만들어 제출할 때 이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인공관절 후에 왜 팔이 안으로 안 돌아가? 그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무릎표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돼. Why not? 네, why not? why not? why not? 왜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아이디어나 이게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의사들한테 교육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다 진짜 따뜻한 밥은 어떻게 퍼지고 또 찬밥은 어떻게 퍼지고 이런 말씀도 귀 기울여셨기 때문에 또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이 수술법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수술 사례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이요 오른쪽 어깨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들 수도 없고 자세 변경하는데도 정말 아프셨다 그래요. 한 1년 정도 되면서 이렇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신압으로 아픈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이렇게 아픈 거는 좀 이 근래에 이렇게 많이 아파 본다는 게. 지금 뭐 숨도 못 쉰다는 게요. 너무 아파서 지금 하여튼 간에 걸을 때도 여기 막 마치고 아파요. 너무 아파. 진짜로 너무 아파. 그렇게 마음을 편히 몰라도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예, 하다 뭐 아프고 그러니까 수술이 되면 잘 때까 어쩔까 지금 그러고 이생터로 앞으로도 이생터로 살 건가 나서서 막 좋아질 건가 머릿속에 막 나도 진짜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아픈 지가 한 10년쯤 되셨다고? 항상 이제 뭐 우리 언니 아픈 거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아픈 거는 다 쓰셨는데 내가 다 쓰고 뭐 이팔로 다 하고 그랬는지 갑자기 이렇게 올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 한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엑스레이랑 보고 그러면 이분이 10년 전쯤부터 서서 시작했는데 통증이나 이런 걸 많이 못 느껴서 그냥 치료를 미루고 살았구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참고 살다가 갑자기 절벽 위에서 벼락 끝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깨 기능이 확 떨어지신 거야.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렇게 달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원래 뼈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이나 다 달아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 됐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만세 한번 해보세요. 되는 데까지 안 되는지 알아요. 되는 데까지 이쪽은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계시면 되시구나. 아이고 올려보세요. 오른쪽이. 더. 아이고 어떡하냐. 힘드시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잘안 돼. 아파. 힘들고. 근데 요거가 팔뚝이 더 아파 요거가요. 여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배 한번 눌러볼래요? 꽉 눌러봐요. 안 들어가죠, 힘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저러나 싶은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야, 손도 저 뒤에도 돌아가진 않구나. 아이고. 고생하셨겠다. 근육은 근육대로 빈 깡통처럼 다 비어버렸지. 그다음 뼈는 뼈대로 달아져서 움푹 파여있지. 그러니까 어깨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 죽어버린 근육 대신에 팔에서 근육을 떼서 이렇게 좀 옮겨서라도 어떻게 하면 좀 기능을 좀 좋게 해줄까 그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잘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낫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예, 믿고 오겠습니다. 예, 염려 말아요. 예. 그렇게 웃어야 치료 결과 좋아. 네. 항상. 예?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걱정과 기대 속에서 수술이 시작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수술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달아진 관절 대신에 네. 인공관절을 넣어준 다음에 팔에서 근육을 떼서 인공관절에다 옮겨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어머, 실제로 다 실외기 보여주네? 이게 팔에서 뗀 심줄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렇게 팔이 이쪽도 잘 보이네. 돌아가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실을 인공관절에 통과시킨 다음에 저 실을 팔에서 뗀 심줄과 서로 부착을 시키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나니까 보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 나온 뼈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네, 있죠. 네. 그다음에 기울어진 관절면을 인공관절에 맞게 잘 갈아서 표면을 맞춰주고 그래서 점점 사람의 뼈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느낌이 그냥 속이 시원한 느낌? 수술 끝나고 그냥 정돈을 깨끗이 해놓으니까 제 속이 다 개운해서 항상 그래야 치료 결과도 이렇게 깔끔해야 좋습니다. 보기 좋은 수술이 결과도 항상 좋은 법이에요. 야, 수술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이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수술 전에는 이 어깨가 쑥쑥 애리고 잠을 못 잤어요. 예. 막 쑥쑥 애려고 얼마나 아픈지 수술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수술을 했지. 가서 밥을 먹으러 가면 이거 집으로 못 가서 밥을 못 먹으러 갔어. 이걸 집으로 가면 이걸 들어야 돼. 들고 집으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못 다녔어요. 밥을 못 먹었어. 집에서도 이렇게 손을 쥐고 해갖고 먹고. 야, 안녕하세요. 식사를 못할 정도라고 잘 하시니까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셨을 것 어서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 처음에 오실 때 이래가지고 오셨잖아요. 여기도 팔을 못 대셨구나. 지금 올려보세요. 오른손. 응.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있네 지금. 너무 시원하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 같은 분 맞죠? 너무 좋다. 이야. 쌍둥이인가? 천천히 뒤로 돌려. 옳지. 근데 왜 이렇게 그 뒤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안 아프니까. 그거만 안 못 견디겠어. 또 원장님 왜 수술이 잘못됐는가 또 아프다고 막 하고 와서 또 때를 쓸 건데 안 아프니까 안 오는 거지 진짜. 저리 못 올렸지. 맞지. 맞아요. 근데 내가 언제 저렇게 아팠었나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 힘줄을 지금 팔에 있는 힘줄을 떼서 어깨 속으로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이렇게 인공관절 한 데다가 인공관절은 베어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엔진이 없어요. 근데 엔진은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팔에서 떼서 여기다가 새로운 엔진을 갖다 놨어요. 딱 이렇게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힘 들어간다. 힘 들어가고 이 손으로 이렇게 밥을 한번 떠보세요. 다 주걱으로 이렇게 밥 뜰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도마질 한번 해보세요. 다 돼요? 다 돼요? 예전에 내가 수술했던 사람이 얼굴 표정이 확 좋아지고 젊어져서 나타나면 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 쓰세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예. 잘 가세요. 아주 팔 기능을 못해서 뚝 떨어진 사람을 인공관절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지지만 그래도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불편하거든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딱딱한 밥을 못 푸겠어. 도마질이 안 돼. 그런 얘기가 유난히 더 크게 귀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힘줄 이전술을
한번 이 인공관절에다 덧붙여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거든요. 처음 시초가.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미국의 학회에다가 이렇게 냈는데 거기서 이 아이디어와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이제 제 아이디어로 만든 치료법이 세상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치료 혜택을 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있을 거란 말이죠. 여태 없던 새로운 치료법을 세상에 만들어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기뻤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엑셀런트. 네. 오랫동안 어깨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파하시는 고생하시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나이로 보면 오늘이 가장 젊고 건강한 날 아니겠어요? 맞아요. 어허. 네. 그래서 어깨 치료 시기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60에 퇴직하고 40년 동안 아프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고 내가 건강할 때 고쳐야 8, 90이 돼도 아주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좀 통증이 덜 느껴지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으면 꼭 반드시 고쳐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젊고 건강할 때 바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어깨 건강 미리 다져놓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요. 정답 맞추시고 어깨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채널 채팅방에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미 씨가 퀴즈 내주시죠. 네, 다 같이 어깨 한번 피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50대 이후에 많이 생겨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동결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어깨 관절이 굳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회전근개 파열, 2번 석회화 건염, 야하. 3번 오십견, 4번 어깨 충돌 증후군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우리가 어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생각보다 우리 어깨의 건강이 삶의 질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머리도 빗기 힘들다면,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다면 이거 언제까지 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미리미리 어깨 건강도 챙기고 또 주변 이 어깨의 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깨 근육도 잘 챙겨줘야겠습니다. 어깨 쫙 펴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